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계의 정말 오랜 강자죠. 스위프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체인링크, 여기에 세계적인 은행 UBS까지 이 셋이 손을 잡고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토큰화된 펀드라는 것을요, 기존 금융 시스템 위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협력 사례라서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막연하게 이야기만 나왔었잖아요. 전통 금융하고 블록체인 기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기술 시연이다 이런 걸 넘어서요. 거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경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체인링크 스위프트 그리고 UBS 토크나이즈가 함께 진행한 파일럿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궁금한 건 기존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원래 쓰던 그 익숙한 인프라 있잖아요. 그걸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처리, 그러니까 온체인 거래를 가능하게 했는지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그거죠. 이 협력이 기술적으로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스위프트, 체인링크, UBS가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네. 더 나아가서 이 실험이 앞으로 글로벌 금융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특히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도 자산 토큰화나 블록체인 금융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기술들이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용하게 될 금융 서비스, 또 자산 관리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맞아요. 거대 금융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미래의 금융의 방향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협력,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파일럿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체인링크, 스위프트, UBS 토크나이즈 이 셋이 힘을 합쳐서 토크나 펀드의 가입이나 환매 같은 절차를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온체인에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블록체인 실험은 과거에도 꽤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유독 더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별점은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복잡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예를 들면 암호화폐 키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소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크군요. 네, 수십 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잘 써왔던 자신들의 기존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 그걸 그대로 쓰면서 블록체인 기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어허. 블록체인 도입할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기존 시스템이랑 어떻게 연결하냐, 바꾸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좀 해결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 새로운 기술을 붙인다니. 와, 이거 정말 혹하는데요?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아는 그 은행 간 메시지, 스위프트 메시지가 어떻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체인링크의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금융기관이 국제 표준이죠. ISO 20202 형식에 맞춰서 스위프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ISO 2020이요? 네, 이 메시지는 체인링크 런타임 환경, 줄여서 C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전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수신이 돼요. 여기서 ISO 2020 표준을 쓴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전 세계 금융 메시지의 차세대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성까지 생각한 설계라고 볼 수 있죠. CR이라는 일종의 관문 같은 거네요. 이게 스위프트 메시지를 받아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통역사 역할이라도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통역사 비슷합니다. CRE가 받은 메시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해요. 아하.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상의 특정 기능을 실행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체인링크 디지털 트랜스퍼 에이전트, DTA라는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DTA요? 네, 쉽게 말하면 CRE가 메시지를 받고 이 DTA 표준을 통해서 스위프트 언어 ISO 2020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로 번역해서 전달하고 실행시키는 구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번역하고 실행까지. 네, 덕분에 이제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들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익숙한 업무 방식이나 시스템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펀드를 관리하는 이 새로운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참여자들 역할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UBS 토크나이즈. 여기는 UBS 은행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인가요? 그리고 이전에도 혹시 이런 토큰화 관련 경험이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실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 UBS 토크나이즈는 이름 그대로 UBS 그룹 내에서 자산 토큰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 MAS라고 하죠. 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감독기구인데 네. 거기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가디언 같은 아주 중요한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증 경험을 이미 쌓아왔어요. 아, 경험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번 파일럿에서는 실제 토큰화된 펀드라는 사용 사례를 제공하고 이 기술 연동 방식이 실제 금융 환경에서 정말 문제없이 돌아가는지 검증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체인링크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이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금융 시스템의 거의 심장부와 연결하는 핵심 통로 역할을 맡게 된 거니까요. 네, 그렇죠. 단순 기술 회사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체인링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죠. 100조 달러가 넘는다고 추산되는 이 거대한 글로벌 펀드 시장에 자신들의 블록체인 연결 기술을 뭐랄까 정말 플러그 앤 플레이처럼 아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정말 엄청난 거죠. 100조 달러? 와. 네, 체인링크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나자로프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걸 넘어서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부터 소멸까지 그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하고 특히 조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 여기서 조합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이게 요즘 블록체인이나 디파이 쪽에서 자주 들리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합성이라는 건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온 이 토큰화된 자산들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이나 서비스 또는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마치 레고 블록처럼 아주 쉽게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의미합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네, 예를 들면 토큰화된 부동산 지분이랑 토큰화된 미술품을 담보로 잡아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특정 시정 조건이 딱 충족되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는 그런 펀드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와.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번 파일럿은 바로 이런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배관을 까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연결 과정에서 스위프트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그렇죠.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개국, 11,0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매일 쓰는 거대한 메시징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갑자기 수많은 금융기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뭐랄까 고속도로를 얻는 것과 같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신뢰도 높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스위프트 그 이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신뢰도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체인링크 같은 블록체인 기술 회사가 개별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설득할 필요 없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반 워크플로우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네. 스위프트는 그야말로 전통 금융 세계와 이 새로운 블록체인 세계를 잇는 가장 확실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체인링크가 단순히 이런 금융 메시지 번역 기술 외에 다른 영역으로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인공지능, AI 기술도 활용한다고요? 블록체인과 AI의 만남이라니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인링크는 최근에요. AI를 활용해서 기업의 특정 활동들, 예를 들면 뭐 배당금 지급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합병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아, 기업 활동 정보요? 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기업 활동 정보가 투자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대부분 사람이 직접 관련 공시나 뉴스를 막 찾아서 분석해야 하거든요. 이걸 자동화하려는 시도인 거죠. AI가 이런 복잡한 금융 정보를 분석한다니 좀 놀랍네요. 어떤 AI 모델을 썼고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믿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류 가능성 같은 건 없나요? 오픈 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또 엔드로픽의 클라우드 같은 여러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LLM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서나 데이터 속에서 기업 활동 관련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시험해 본 거죠. 네네. 물론 아직 AI의 분석 결과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AI가 처리한 결과를 다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위프트 메시지 형태로 변환하고 국제 표준인 ISO 20002 규격에 맞춰서 안전하게 전송하는 그 흐름까지 구현했다는 거예요. 아, 처리 결과를 다시 스위프트로 보낸다? 네. 이 파일럿에는 DTCC와 유로클리어, 이게 미국과 유럽의 핵심적인 증권 예탁 결제 기관들이죠. 그리고 UBS, DBS, BNP 파리바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 같은 다른 첨단 기술들도 결국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방향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위프트 자체로도 체인링크와의 협력과는 좀 별개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스위프트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스위프트는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주요 기업인 컨센서스와 손을 잡고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 shared ledger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유 원장이요? 네. 이 프로젝트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BNP 파리바를 포함해서 30개가 넘는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된 목표는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각국의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거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겁니다. 아하. 즉,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존 메시징 인프라를 활용해서 블록체인 세계와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다각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UBS 파일럿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구체적인 증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가장 큰 A는 그거죠. 기존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인프라를 전면 교체하거나 운영 방식을 막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서도 토큰화된 자산 펀드 같은 혁신적인 상품을 온체인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정말 큰 의미네요. 네, 스위프트의 그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신뢰도, 그리고 체인링크의 오라클 및 스마트 컨트랙트 연동 기술, 특히 DTA 표준 같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결합하면서 좀 보수적인 전통금융 세계와 혁신적인 블록체인 생태계 사이에 매우 실용적이고 또 확장 가능한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겠죠. 이 방식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다른 금융기관 또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 스위프트 체인링크, UBS의 협력 사례는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강점, 그러니까 안정성과 신뢰는 지키면서도 블록체인이 가진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혁신적인 가능성을 결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네. 특히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시스템 교체 없이도 이 토큰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
이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섭니다. 수백조 달러에 달하는 이 거대한 전통 금융 자본이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유연하며 또 더 혁신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미래를 향한 아주 의미 있는 발걸음 중 하나인 것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금융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거대 기관들이 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나 금융 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 그리고 UBS를 포함한 주요 은행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세계화에 다리를 놓고 있는 지금 만약에 머지않은 미래에 수십조, 수백조 달러 규모의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전통 자산들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또 서로 조합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롭네요. 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또 어떤 형태의 혁신적인 시장이 이 거대한 융합 위에서 탄생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